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8.13 부동산 대책이 몇 시간 전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른 뒤 후속 대책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금융당국이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2배 대폭 향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실수요자 지원에 50조 원의 규모가 투입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만큼 대출의 숨통이 조금은 더 풀릴 수 있을지 좀 관심이 가는 기사인데요. 자, 현장의 분위기들 어떻게 좀 반영될지 그리고 이게 정말 실현이 될 만한 이야기들인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겠죠. 언제든 이 상황 속에서 고민되시는 점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 세우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도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8월 13일 목요일 정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머리가 조금은 복잡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들 또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잘 정리해서 떠먹기만 하면 되도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보시고요.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매주 목요일 2시에 찾아뵙는 이윤환입니다. 자, 일단 날씨 선선해졌어요. 뭐 선선해졌다기보다도 원래 여름이 이런 날씨였는데 너무 뜨거웠던 여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누그러졌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 어쨌든 뭐 너무 뜨거웠던 여름은 조금 지난 부분 때문에 좀 활동해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아직 여름은 여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자기 관리인데 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평상시 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스스로 잘 관리를 하시고 또 부동산 관련한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 전화를 주셔서 말끔하게 해결을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막 38도, 9도 오르다가 30도만 돼도 아우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 좀 선선한 날씨다라고 느끼시다면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또 뭔가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적응이 될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도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그 안에서도 꿋꿋하게 좀 장기간, 중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고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 반응 없이 나는 내 갈 길 간다. 전문가와 함께 하겠다. 이런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다음 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요일 날 함께 하실 수 있겠네요. 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세미나 일단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건강 생각해서 움직이셔라. 움직여서 그냥 맹목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뭔가를 조금 하나라도 얻고자 공부를 통해서든 뭐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미나는 어쨌든 여러분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일석오조 중에서 한 부분이 여러분 건강인 거고요. 나머지는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발표한 공급대책 방안이라든지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좀 훑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향후 어떻게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뭐 한강변 소액 투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가 투자가 돼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 이익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대책들이 발표나고 나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좀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그 마음 잘 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겠죠. 믿을 수 있는 신뢰가는 이야기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에 오늘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 그리고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일원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재개발 재건축 공급 속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방안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 이윤환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 2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2시예요. 방금 2시간 5분 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 오늘이고요. 자, 뭐 8월 3일 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으로는 주도적인 게 거주를 해야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자, 그것 때문에 거주를 목적으로 내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분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전월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들어와야 되니까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야 되는데 그 집마저도 저 주인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 공급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전월세를 제일 앞에 서두로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이에요. 또 그리고 주택 신속 공급 방안 공급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택지 공급에 대한 부분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전체 현행 지구지정부터 계획, 부지 조성부 등등을 좀 더 본격적으로 최대한 2년 7개월 정도를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집값이라는 거는 사실 과외서부터 그러니까 도심 외에서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도심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이에요. 자, 지난 1월 29일 공급 방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좀 신속하게 공급을 조금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지금 많은 관심사 서울 근교에 부지를 택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에서 좀 화두가 되는 곳이 태릉CC죠. 그리고 과천 경마장하고 방첩사령부가 이제 좀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을 주거지로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그에 따른 반발도 굉장히 좀 현장에서는 많이 있는 대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공급 방안에서는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서 빠르게 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안까지 들어왔어요. 또 뭐 태릉CC라든지 과천 경마장이나 방첩사 말고도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빠르게 2029년 완료를 목표로 해서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좀 서두르겠다라는 부분이고 뭐 은평구 동대문 일원이라든지 소금의 역세권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나열해 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 간에 근교에 어떤 개발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번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자, 뭐 재개발 재건축 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 확대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새로운 부지 조성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30년까지 약 23만 4천 호를 정상 착공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업을 조금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다가 뭐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주비 대출인데 이 중에서 보면은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긴 하지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주비 대출을 낼 때 주택이 한 주택 있는 분, 또 이 다주택이 있는 분, 다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주비 대출을 막는 부분 정도까지도 사실은 완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정말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소비자들한테 너무 옥죄해서 다 좋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더 괜찮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재개발 그 조합 설립 동의율 자체가 지금 현재 도정법에서의 재건축은 70%에 낮춰졌죠. 월세 75%에 70%. 근데 재개발은 그대로 75%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75%에서 70%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어느 현장,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가서 보면 70%에서 이 75%를 동의를 받기 위한 깔딱고개 여기서 굉장히 사업이 오래 지연되는 부분들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누누이 뭐 저도 이제 그 박사 논문을 패스를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번에 담겨져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및 토지 면적 같은 경우도 완화하는 부분까지도 있었고 또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 지정 동의율도 완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어느 정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동의율을 완화하는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사업 속도를 조금 부추기는 좀 가속화시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은 정말로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항상 이거 어디 있어 하다 보면은 막 검색하고 뭐 하고 많이 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텐데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보도 자료를 보서 오늘 날짜를 탁 하면 요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출력할 수 있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사실 요즘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또 유튜브 통해서도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이야기를 분석하고 있다 보니 그냥 맹목적으로 보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읽어보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 언제든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을 봐도 이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이 없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서 고뇌를 한 그런 내용이 좀 보이는데요. 공급이 문제다라고 하면 결국에 서울에 그러면 좋은 땅에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디가 남아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재개발 예정지, 그것도 핵심 지역에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재개발 핵심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이 자양동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양동 지역을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자, 뭐 자양동 워낙 그 핫한 곳이죠.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항상 그 동을 에워싸고 있는 곳이 구입니다. 서울 시내에 그 25개 구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1개 구는 서울시 한강에 접해 있고 나머지 14개 구는 한강에 접해 있질 않다라고 보는 게 우선적으로 구에 대한 차별을 조금 볼 수 있는 그 구에 대한 차별이 결국은 아파트 시세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강이라는 물줄기를 통해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이 11개 구 한강에 접해 있는 구는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 이 4개 구가 한강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구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밑에 7개. 그래서 합해서 한강에 접해 있는 구는 11개 구, 한강에 접해 있지 않은 구는 14개 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이왕 우리가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개발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4개 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강에 접해 있다고 해서 다 개발 예정지는 아닐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한강에 접해 있는 서초구 안에서의 반포 일대라든지 뭐 잠실 일대라든지 뭐 압구정 일대라든지 압구정, 잠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파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야말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한강에 접해 있는 구와 동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닌 곳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미 개발지,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뭐 지금 자양 4동도 굉장히 조금 핫하게 신속 통합 계획으로 진행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개발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핫한 구역 같은 경우는 그 빌라 가격도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곳이라고 따진다면 어찌 보면 마포구, 합정이나 망원동 일대라든지 당산동 일대라든지 뭐 그 소위 이제 저층주거지로 형성돼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가양동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 부분일 것이고, 재건축이 아닌 빌라를 재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방향을 잡는다, 개발 예정지를 잡는다 하면 그렇게 흔치 않은 지역들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 핫한 곳이 일단 광진구를 들 수가 있는데, 일단 광진구에 대한 입지 자체가 서초구라든지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그 윗단에 용산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광진구 이 6개 구에 대한 부분 중에서 워낙 아파트 시세가 높은 이쪽 반포라든지 압구정 그리고 잠실 일대의 한강 건너에 걸친 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딴 데는 다 많이 올라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광진구 안에서도 이 자양동이 핫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광진구 자양동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쪽 그 일대부터 해서 이렇게 구역이 돼 있는 곳이 자양동, 다 한강에 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양동 같은 경우가 이쪽 4동부터 해서 이렇게 3동, 그리고 이렇게 2동, 그리고 1동, 이렇게 각 그 행정구역별로 해서 1동, 2동, 3동, 4동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겨냥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이미 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 같은 경우는 일단 빌라 가격이 예전 빌라 가격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높은 가격, 즉 프리미엄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구역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이고, 우선 지정된 곳이라고 따진다고 한다면은 일단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이쪽 그 양꼬치 골목인데 그 위도 사실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려다가 무산됐고 다시금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는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자양 3동 같은 아파트 구역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발지로 선정이 돼 있는 곳인 거고요. 또 2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강에 접해 있는 곳 A구역, 그다음 B구역, C구역, D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D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무산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자양 1동 중에서 선정되어 있는 요곳, 자양초등학교 아래에 있는 곳 부분만이 지금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데는 너무 올라서 투자금 자체가 너무 올라 있는데 내 적은 금액으로 상대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자양일동 중에서 아직은 재개발로서 또 모아타운이나 신통계획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들을 갖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좀 더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양일동이 이렇게 자양 전통시장을 중간 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자양일동인데 자양일동에서 위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또 여기도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이 된 곳이고요. 또 제일 먼저 선정된 곳이 이쪽 자양일동의 799번지 일대 이렇게 진행된 곳이 지금 이제 돼 있고 나머지의 대부분 부분만 따진다 그러면은 이쪽 그 모아타운 이미 선정된 곳하고 연접돼 있는 이쪽 같은 경우가 아직은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시장통을 제외한 나머지 요 블록 단위하고 또 요 블록 단위 그리고 이 블록 단위 여기만이 남아 있는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빌라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사업이 좀 더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점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자양동 자체가 아파트가 다 밀집되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즉 이게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2호선하고 접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자양동 다가 개발지로 돼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아파트 시세는 굉장히 좀 높아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압구정을 예상을 한다면 압구정에 대한 부분이 거기도 물론 다세대라든지 이런 저층주거지도 있을 수 있지만 압구정 하면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 밀집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자양동을 생각을 한다면 전부 다 아파트 밀집촌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파트 시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예상할 수 있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양 일동 쪽에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입지적인 면에서 다른 자양동과 함께 좀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을 눈여겨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그 지역으로 관심 있게 또 임장도 다녀와 보시고 언제든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들 열어두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83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이제는 거주하는 1세대 위주로 세금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투자하기 조금 겁나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 방송 오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런 또 규제책을 피해갈 수 있는 제도들이 분명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축 다세대를 좀 활용하는 건데요.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걱정하시는 그런 세금에 대한 페널티 없이 또 마음 편하게 투자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윤환 대표께 바로 들어보죠. 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6억 이하의 신축 빌라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이제 양도세에서 주택세에서 제외시켜주는 이 혜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억 이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난 5월 달에 주택건설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6억 이하에 대한 신축 빌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신축을 짓는 데 있어서 적은 평형, 적은 뭐 원룸이라든지 투룸 이하의 부분으로 자꾸 그것만 짓다 보니까 사실 빌라도 어찌 보면은 쓰리룸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쓰리룸이 점점 좀 사라지는 너무 잘게 그 작은 형태의 빌라로서만 매입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빌라라는 게 그래요. 내 집 마련을 하는 조건으로 빌라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투룸 내지는 쓰리룸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게 개발지가 된다면 너무 좋은 거고, 개발지가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쓰리룸으로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6억 이하, 또 그것도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0.5대라는 부분이 라는 규제, 또 쓰리룸으로 예를 들어 진행한다 그러면 0.8대라는 부분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면적에서 0.5대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주차 대수가 10대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20대를 질 수 있는데, 주차가 10대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쓰리룸 같은 경우는 5세대 미만으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리룸을 안 지려 하는 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 공급업체 측에서의 어떤 불합리성으로 따라서 지난 5월 달에 그런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쓰리룸도 0.5대로 좀 해서라도 어쨌든 좀 넓은 평양에 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6억 이하의 빌라에 너무 국한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6억 뭐에 딱 걸린 것처럼 그것만을 꽂혀서 하는 부분을 이 너무 불합리하다. 좀 지가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6억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원룸 아주 적은 4-5평의 원룸으로만 이제 접근이 되는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8억 내지 9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도를 조금 개편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들어와 있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1년 연장된 부분은 들어왔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6억 이하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분까지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더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이 그 6억이 아닌 8억 정도, 뭐 8억에서 9억이라고 했는데 8억 정도만 된다고 손치더라도 좀 원활하게 주택 공급, 그것도 매도 매수 이런 부분이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자유롭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주택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좀 정부가 좀 들여다보고 좀 현실적으로 방안을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2027년 말까지로 알고 있었던 그 기간이 1년 더 연장된 건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금액을 조금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또 전해드렸으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이 좀 잘 보시고 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언제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투자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마련한 무료 세미나 방문해 보시면 그런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고 또 안전한 투자 계획들 세워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는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정말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세미나 참여에 대한 열기도 뜨겁거든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부 이 시간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 네. 빌라를 음, 2020년 6년 전에 3억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세가 한 5억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어, 8년 만기로 네. 28년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서 자양동으로 이제 갈아타고 싶은데 네. 양도세 일반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다른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이제 거주 중인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으로 네.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천호동의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 2020년부터 그러니까 6년간 보유하셨고 8년간 주임사를 내어놓은 그 상황인데 이걸 네. 좀 매도했을 때 내가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이게 네. 궁금하신 거고 또 네. 거주하시는 아파트 외에 하나의 더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일시적 네. 이주택 상황을 여기서도 좀 세금적인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세금적인 내용 하나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선 갈아타기 하고 싶은 지역을 자양동을 말씀 주셨는데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지까지 대표님과 네.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지금 천호동의 모아타운 뭐 진행하는 곳에 빌라를 이제 6년 전에 매입을 했고 네. 뭐 요거를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 네. 예. 자,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이 만료가 안 돼 있어요. 만기는 네, 이제 2028년 네, 네. 만기인데 그 전에 이거를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 혜택을 볼 수 있느냐라는 네, 네. 부분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래요. 2020 만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4년짜리가 있었고 그 전에 8년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8년짜리는 만기를 채워야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다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그래도 아쉽지만 조금은 2년 정도는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은 해요. 아. 네,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2년 더 가져갔을 때 혜택은 우선은 장특공제에 대한 부분이 50%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 그 일단 중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모아타운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모아타운이 진행 중에 보면은 초기에 되는 진행되고 있는 금액하고 조금 더 이게 그래요. 모아타운 선정됐다. 네. 그죠? 사실 선정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예비의 지정이에요. 그냥 이 모아타운을 좀 할 수 있도록 예비로 지정했다라는 선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아타운 이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즉 모아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은 아마 선정 단계에 머물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만 지내서 보통 보면 선정하고 지정 사이에 보면은 약간 2년 안에 간격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관리 계획 수립되고 지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시기까지는 또 한 2, 3년이 소요될 건데 요 시기에서 요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지금 금액 5억에서 또다시 인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놔둬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네. 왜냐하면 세금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요즘에 개편안에 그 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화끈하게 그냥 팔 분들이 더 잘 팔 수 있도록 그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를 조금 완화해주는 또 일시적으로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던 건데 뭐 일부 좀 감경을 해준다 뭐 세율을 좀 낮춘다 이렇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2028년까지는 주임사를 유지한 상태로 가되 그 기간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은 아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A라는 네.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 또 지금 갖고 있는 모아타운이 이제 B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이 아파트 A라는 아파트가 아닌 C라는 아파트를 새로 매입을 할 경우에 네. 일석이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A를 말하는 거고요. 네. 자, 우선 요건으로 따진다면은 B가 있는 상태에서 A를 2년 이상 거주했다라고 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지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2년 이상은 거주해 있는 아파트인 상태에서. 근데 네, 네. 이게 또 들어가 보면은 엄밀히 따진다면 3주택제 매입을 하는 거고
네.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매입을 하면서 종전 거를 3년 내지 2년 안에 팔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으로 거주주택 비과세로서의 비과세도 받으면서 이 새로 산 것 안에 기간 안에 3년 내지 2년 안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조건으로 아. 따진다면. 그래서 네. 이중 플레이를 하는데 어쨌든 얘에 대한 거주택 비과세라는 혜택도 맞물려서 일시적 이주택으로서 네.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으니까 어떤 아, 걸 네. 거주할 주택을 매입을 네. 하고 그 안에 2년 내 3년 안에 매도를 했을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아시겠죠?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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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되셨던 그 세금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선은 그 8년 기간을 채워야 임대주택으로서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기간 동안 또 상승도 할 거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 그때쯤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한 20억 정도로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인데요. 네. 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송파 파인타운 13단지 34평하고 네. 광진구 자양동의 한강우성 아파트 31평 요 두 곳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네요. 20억 정도로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송파의 파인타운 13단지 아파트 가느냐, 자양동의 한강 우성 아파트 가느냐, 뭐 평형도 31평, 33평 비슷하고 그러니까 네. 어디가 입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인지 대표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20억 정도로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구부터 따지면 하나는 송파구 장지도에 있는 파인타운 아파트를 매입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계시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이건 어쨌든 광진구예요. 그죠?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로만 생각하면 여기는 송파구, 그죠? 네. 그리고 광진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도 우리들의 인식을 생각해서 아파트 시세가 어디가 조금 비싼 곳이냐라고 한다면 송파구가 좀 유의에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 세 군데가 강남 3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파구가 그래도 좀 비싼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좀 이렇게 매력이 있다 생각해서 여기를 매입할까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광진구인데 그래도 자양동 쪽에 위치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좀 오래되긴 했어도 이걸 매입할까 이제 두 개가 지금 비교 대상에 딱 다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송파구 장지동은요 기본적으로 이 위례신도시 이 안쪽에 8호선 라인에 있어요. 일단 장지 택지지구라는 곳에서 파인타운으로 딱 했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곳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몇 년 차 된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구성된 것도 좋고 8호선 라인도 좋고 뭐 가든파인드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법조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나쁘지는 않겠네라는 부분이고 또 13단지 같은 경우는 장지역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죠? 네,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도 아마 고민이 되실 법은 하는데 하나는 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송파구 아닌 광진구긴 한데 한강변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이제 한강변에 있는 곳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 아파트가 자양역 옆에 있으면서 이쪽 일대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통합 재건축 안에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네. 소리냐면 현재 모습을 보면 송파구라는 바운더리, 그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송파구 장지도에 있는 파인타운 13단지가 더 유리한 곳에 현재 모습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느냐를 따져서 선택을 하는 것이 더는 맞다고 판단을 해요. 예. 우선 비록 광진구지만 광진구 안에서도 호불호가 틀려지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광진구 안에서 이 한강변에 위치한 이 자양동의 입지는 앞으로도 꾸준히 높아질 게 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인 거고 또 자양역 뚝섬 유원 지역이었죠. 옛날 이름이 바뀌어서 자양역인데 이 근처하고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인데 따로따로 요 아파트 우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성원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따로따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개발된다. 또 그 위에 쪽으로 해가지고 신속통합기획이 3,000세대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와 재건축 이후의 아파트 시세라고 한다면 절대 장지동의 파인타운 아파트가 얘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뭘 선택해야 되냐면 현재 모습에서 송파 위치에 있고 아파트 단지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좀 새 거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보다도 향후의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예, 항상 이 아파트 시세는요 점점 한강하고 접해 있느냐 접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로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송파구로 해서 송파에 대한 모든 아파트가 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송파 안에서도 한강변에 있는 잠실 일대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계속해서 주가가 높아지고 한강하고 멀면 멀수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르는 편이고 마찬가지 비록 광진구라고 하더라도 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가격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양동에 있는 통합재건축에 있는 아파트 같은 20억 정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매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미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지금을 선택을 하는 것이다. 현재를 네. 위해서 현재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미래를. 네. 네, 잘 여러 좋은 알겠습니다.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송파라는 구 자체보다는 한강변에 또 미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한강 우성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좋은 집 만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강남 아파트 네, 그 재건축해서 네, 지금은 신축 아파트가 되었는데요. 네. 여기를 이제 뭐 거주는 6년밖에 안 됐는데 보유는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실제 개편이 되면서 네. 남편도 은퇴하게 되었는데 아, 실제 개편이 되면 이제 네. 앞으로 계속 보유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매도하고 한 20에서 25억 정도로 매수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하고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주는 하고 있어요. 네, 30년 넘게 보유는 했지만 거주는 한 6년 정도 하셨고,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건 은퇴 이후에 이제 이 세금적인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걸 좀 매도하고 20억에서 25억 아파트로 좀 평형을 줄여서 가보는 게 어떨지 한번 네.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죠? 서초 그랑자이요. 서초 그랑자이. 네. 자, 서초 그랑자이가 옛날 무지개 아파트잖아요. 네. 예,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돼서 2021년에 입주를 해서 몇 년 안 된 아파트. 자, 재건축된 아파트인데 30년이나 보유를 했어요. 그죠? 네. 자, 올해 보유를 했는데 거주는 6년밖에 안 했어요. 지금 정부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의해서라고 따진다면 지금 2026년 그리고 2027년 2028년 그리고 2029년 가면서 점점 더 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이 많아져야지만 세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네. 또 하나는 그 한계점 일 자체가 8년 말까지 따진다면 20억까지는 되는데 2025억 9년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한도가 10억으로 확 줄어요. 즉 장특공제가
80%까지 되는데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더라도 그 이상 되는 거죠. 여기처럼 뭐 30억이 넘는다. 굉장히 조금 고가의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그 80%가 굉장히 유리한데 그것도 거주 요건이 많아야지만 될 수 있다.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한계치를 20억 내지 30억으로 이렇게 점점 줄여가니 지금 상황에서도 남편 은퇴 시기와 맞물려서 또 지금 6년인데 거주한 기간이 7년, 8년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가장 적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저는 2027년 말부터 28년 초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매도 시기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2028년까지에 대한 부분 장특공제에 대한 부분과 아까 얘기한 한계치가서 20억에서 2009년에 10억으로 확 줄은다는 거는 그야말로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확 올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이 야 내가 이제 어차피 팔긴 팔 건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2028년 하반기로 가면서는 많은 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판다고 이제 물건이 내놓으면서 결국은 그 많은 물건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가격이 점점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로 생각한다면 가장 최대치로 거주 기간을 늘리고 최대 어떤 세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한계치인 10억, 20억 이거를 최대치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계약은 27년 말에 잔금은 28년 초에 하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가장 적기가 돼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도 시기를 그때 하는 게 좋고 그럼 매도하면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방금 시청자님 바로 앞에 지금 송파 쪽에 이렇게 할 거냐 광진구에 대한 자양동 쪽 아파트를 할 거냐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20억 정도 초반에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미래가치 측면에서 차라리 그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하려는 이쪽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30억 넘는 데 있어서 매도를 하고 세금을 한 대략적으로 2억 정도를 내고 또 나머지 얼마 정도는 그 묻어두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20몇억 갖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제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모습보다도 재건축이라는 희망과 앞으로 재건축 이후에 그 시세로 따졌을 때 되면 우리 시청자님도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네. 딱딱딱 집어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네. 꼭 세미나에 오셔서 일단 우선순위로는 여기를 좀 제안드렸고 그거 말고도 또 더 제안드릴 만한 아파트가 또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까 꼭 세미나에 오세요. 아셨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장 적당한 그 매도 시기가 언제인지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거주 계획 세워보시고 꼭 한번 세미나에도 방문해 보세요.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집에 대해서 세금 때문에 뭔가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분들도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일 텐데요. 다음 주 수요일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날씨가 일단은 좀 정말 풀어졌다. 와, 진짜 40도 육박하는 그거를 생각하면 일단은 집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너무 뜨거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로 활동해도 괜찮은 여름 날씨긴 하더라도 30도에서 뭐 34도 이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또 견딜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건강에 제일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냥 걷고자 더 그냥이 아니라 머릿속에 뭔가를 좀 얻어가는 그런 속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좋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면 일단 여러분들의 건강이 도움이 되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것 중은 지금 이제 한강변 소액 투자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강변의 가치는 생각하는 것보다 위력적입니다. 지금 모습은 어떻게 될지 잘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저는 이제까지 18년을 방송을 해왔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동산을 모니터링하면서 느끼는 부분에 한강변은 위대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강변에 대한 소액 투자를 집중해서 말씀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는 방송 이후에도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고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